400년 전 몽골의 한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붉은 용이 동쪽 땅에서 하늘로 치솟으리라.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지금 그 예언이 놀라울 만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붉은 용이 하늘로 치솟는다. 하늘의 구름이 검게 뒤덮인 날 붉은 용이 대지로부터 솟아오르리니 그 용은 피와 불의 계곡을 넘어 천상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400년 전 몽골 초원의 별점술사 알탄첸두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그의 존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허가 된 옛 수도 근처에서 발견된 한 파피루스 조각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문서에는 이방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동쪽 끝의 반도, 세 개의 바람과 하나의 불길이 뒤섞이는 곳, 그곳에서 붉은 용이 깨어난다. 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두고 분분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중 한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이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1960년대 폐허 속에서 시작된 산업화, IMF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국민의 힘, 한류, K 콘텐츠, 반도체, AI. 세계는 지금 코리아를 다시 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상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전 세계는 정치적 격동과 경제적 위기, 기술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알탄첸두는 왜 400년 전부터 이 땅을 주목했는가? 그는 붉은 용이라는 상징을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붉은 용은 단순한 동양의 신화가 아니다. 그는 불의 정령이자 변화의 화신이다. 알탄첸두가 용은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알탄첸두가 남긴 또 하나의 문장은 이렇다. 그 용의 비늘 아래 새 민족의 혼이 녹아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을 놓고 해석은 나뉜다. 남한, 북한, 그리고 디아스포라. 분단된 채로 존재하던 민족의 혼이 하나로 깨어나는 순간 붉은 용은 진정한 의미의 각성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2025년 우리는 지금 과연 붉은 용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용이 아직 눈을 뜨기 전에 고요한 어둠 속에 있는가?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 확산을 넘어 어쩌면 역사적 각성의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말한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그 나라의 이름은 더 이상 작지 않으리라. 지금 그날이 오고 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을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 제2의 문이 열린다. 두 개의 해가 뜨는 해, 세상은 갈라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알탄첸두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해석이 어려운 예언 가운데 하나다. 그는 제2의 태양이라 불리는 시기를 2025년으로 정확히 지목하며 그 해를 기점으로 문 하나는 닫히고 또 하나는 열린다고 남겼다. 문문. 이 단어는 동양 예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이다. 하늘과 인간의 경계, 시간과 운명의 관문. 그것은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 선택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교차로에 있다. 지구의 기후는 뒤틀리고 기술은 인간의 속도를 넘어서며 전쟁과 평화, 진실과 조작, 연결과 고립이 서로를 위협하고 있다. 그 한복판에서 한국은 마치 예언의 중심축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요동치고 있다.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K문화, 우주산업. 과거엔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에서 한국은 패시브한 추종자가 아닌 능동적 개척자로 서고 있다. 그리고 이상할 만큼 자주 2025년이 이정표처럼 언급된다. 국가 정책, 기업 비전, 세계적 프로젝트 모두가 2025년을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제2의 문이란 무엇일까? 알탄첸두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몽골 학자는 한 가지 단서를 내놓았다. 그가 말한 제2의 문은 단순한 시간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의 문입니다. 예언서는 이어 말한다. 첫 번째 문은 피와 고통 속에 열렸으나 두 번째 문은 빛과 선택으로 다가온다. 한국의 지난 현대사는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IMF 같은 고통과 시련의 역사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까? 2025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다음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문은 외부에서 누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밀어야 열리는 문이다. 젊은 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어느 황혼녀, 몽골의 초원 위에서 알탄첸두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검은 옷의 아이가 태극을 쥐면 세상의 바람은 반대로 분다. 그 문장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은 점점 그 문장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2020년대 중반, 기성 정치와 낡은 질서에 대한 회의,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 그리고 기존 권력의 허물어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리더십의 징조들. 알탄첸두가 본 그 검은 옷의 아이는 누구인가? 검은 옷, 그것은 단지 색깔이 아니다. 슬픔과 분노, 동시에 통찰과 결의를 상징한다. 이 아이는 혼란의 시대에 등장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태극을 쥔다는 상징, 그건 단지 국기를 손에 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양극의 균형, 음과 양,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자, 조화를 이루는 지도자를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강한 자가 아니라 깊은 자,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고 동시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인물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낯선 이름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한국은 리더가 국민을 이끄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이 리더를 만들고 세운 뒤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명의 청년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가 호출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알탄첸두는 덧붙여 말했다. 그 아이의 말은 칼보다 강하고 그 침묵은 천둥보다 무겁다. 이 리더는 선동하지 않는다. 대중을 조종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진실을 들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실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리더 없는 시대를 지나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어린 자, 가장 낯선 자, 가장 조용한 자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알탄첸두가 말한 검은 옷의 아이가 태극을 쥘 때 세상의 바람이 반대로 분다. 는 뜻이다. 백두산에 잠든 혼이 깨어난다. 밤이 깊어진 백두산, 한 점의 빛도 없이 얼어붙은 화산호 위로 바람만이 쉼 없이 불고 있다.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알탄첸두의 마지막 문장이 떠오른다. 하늘의 봉우리가 입을 열면 세상의 침묵도 무너진다. 알탄첸두는 백두산을 단순한 산이 아닌 혼이 깃든 생명체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의 끝에서 시작된 산, 그 봉우리 아래 잠든 혼은 천년에 한 번 깨어난다. 지금 백두산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백두산 인근에서는 지각의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크고 작은 지진, 지하수 온도의 상승,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미세한 화산성, 가스의 감지. 겉보기엔 고요한 백두산이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백두산은 특별한 존재다. 그것은 단지 지리적 북방의 산이 아니라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분단된 남과 북을 동시에 품은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백두산이 입을 연다는 말은 곧 남북의 경계가 흔들리고 민족의 영혼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알탄첸두는 이를 혼의 귀환이라 표현했다. 그는 남긴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 강의 물줄기가 다시 하나로 모일 때 용은 뿔을 감추고 산은 말을 시작한다. 이 문장을 놓고 일부 예언 해석가는 말한다. 그건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남한의 한강을 상징합니다. 이 세 흐름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깨어남은 단지 희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깨어나는 혼은 경고이기도 하다. 자연의 힘은 언제나 인간을 시험했고 백두산 역시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불의 심장을 품고 있다. 역사적으로 백두산의 대폭발은 일본, 중국,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재난이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화산학자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가장 두려운 건 백두산이 깨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그 깨어남의 방식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백두산의 깨어남은 자연의 위기이자 민족의 기회다. 그 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갈라진 영혼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알탄첸두는 덧붙였다. 하늘이 문을 닫기 전 이 민족은 반드시 그 봉우리에 다시 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두산은 말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글자. 한밤중 별이 흐르는 하늘 아래 알탄첸두는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글자가 다시 빛날 것이다. 그 글자는 칼이 아니지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수많은 기록 중 유독 이 한 줄은 오늘날 한국을 향한 어떤 운명을 예고하는 듯 남아있다. 그가 남긴 하늘의 글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월이 흐르고 국경과 시대가 바뀌어도 한글은 단 한 번도 본질을 잃지 않았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처음부터 권력이 아닌 사람을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 글자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K-무비, 문화의 파도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그 문화의 바닥에 깔린 언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가사 해석이었고 이제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시대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교, 유럽의 문화센터, 중동의 고등학교와 아프리카의 교실까지 한글을 배우기 위한 수업은 수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났고 심지어 인공지능 학습 언어 중에서도 가장 정제된 형태의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 예언 해석가는 이렇게 분석한다. 알탄첸두가 말한 하늘의 글자란 인류가 다시 중심을 잃었을 때 그 중심을 되찾아줄 질서의 코드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은 단지 소리를 담는 도구가 아니다. 우주의 원리를 닮은 과학적인 구조, 모음과 자음의 철학적 조화, 그리고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개방성.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혼란의 시대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언어, 치유의 문자일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잊고 있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탄생한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가 한글이라는 것을. 지금 세계는 한글을 다시 발견하고 있고 한글은 세계를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 어쩌면 알탄첸두는 이 글자가 다시 빛날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수백 년 전부터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 문자가 다시 불릴 때 무너진 세계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그 글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은 세상을 다시 쓸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글로 세상을 다시 쓰는 첫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자막, 말하고 있는 이 언어,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자, 그 모든 것이 예언의 한복판에 있다. 죽음을 초월한 과학의 도시, 하얀 불꽃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빛은 사람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 알탄첸두의 예언 중 가장 이질적이며 현대적인 구절. 그가 남긴 기록에는 한 장소에 대해 유독 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한다. 예언 속에서 단순한 도시로 묘사되지 않았다. 알탄첸두는 이곳을 영원히 이탈하지 않는 장소, 불사의 혼이 깃드는 곳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이 문장이 난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점점 그 예언의 모습과 가까워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핵심이 집중된 도시,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이 태동하고 있다. AI를 넘어선 초지능 연구, 생명 연장의 유전자 기술, 인공지능으로 분석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나노약의 실험까지. 이곳은 단순한 연구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험실이다. 한 연구소에서는 노화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보고되었다. 특정 뇌파를 조절하여 우울증을 완화하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 의식 이전을 위한 뇌파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착수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예언자가 주목한 하얀 불꽃의 도시이다. 생명을 늘리는 기술은 윤리와 철학의 경계 위를 걷는다. 무한히 연장된 시간 속에서 인간은 과연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도시에서 탄생한 기술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잘못 쓰인다면 그 결과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알탄첸두가 경고한 하얀 불꽃은 구원일 수도 파멸일 수도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학은 어디까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곳은 단순한 과학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생명의 정의를 새로이 쓰기 시작한 예언이다. 2029년 한반도를 둘러싼 최후의 시험, 황혼이 짙게 깔린 초원의 끝. 알탄첸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9의 해, 5개의 문이 닫히리라. 문 앞에 선 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나아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언은 지금 바로 이 땅 한반도 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2029년, 그것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최후의 시험을 의미한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전환, 기술 패권, 군사 재편성, 기후 위기, 그리고 거대한 인공지능 생태계의 충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기이하게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입장과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한반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2029년 5개의 문을 마주한다. 첫째, 외교의 문, 동맹과 독립 사이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알탄첸두의 이 구절은 기존 외교 질서의 붕괴와 신동맹 체계의 부상을 암시한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르는 자가 아닌 협상하는 자로 변해야 한다. 둘째, 기술의 문, 빛을 쫓는 자, 그 그림자도 함께 짊어질 것이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선두에 선 한국. 그러나 그 기술은 선한 의도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그 기술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사회 통합의 문,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묶지 못하면 땅이 먼저 갈라질 것이다. 극단화, 혐오, 불신, 세대 갈등. 알탄첸두는 이를 땅이 무너지는 징조라 불렀다. 한국은 이 내적 균열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넷째, 생태의 문. 숨 쉬는 땅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썩는다. 기후 위기 속 한국은 대체 에너지와 생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선택을 요구받는다. 알탄첸두는 산이 말을 멈추면 사람도 말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영혼의 문. 기술이 영혼을 대신하는 날,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 인공지능, 뇌 연결 인터페이스, 인간 의식의 디지털화. 기술은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아직 사람인가? 2029년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다. 예언은 언제나 그렇듯 미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게 만드는 장치다. 알탄첸두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게 끝난다. 문이 닫히면 끝이 아니다. 진정한 선택은 문이 닫히기 직전의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 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7개의 예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총체적 예언의 결말과 대한민국이 향할 마지막 방향성을 정리합니다. 과연 알탄첸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동방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한때 몽골의 밤하늘 아래 한 예언자가 속삭였습니다. 동쪽 끝의 작은 땅에서 세상은 다시 써질 것이다. 그가 말한 그 땅은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영혼의 각성, 민족의 통합,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채널이 만들어가는 다음 예언의 조각이 됩니다.